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멘트. 야, 너만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거 이게 만들어.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김병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날 스튜디오는 김병기의 땅이에요. 아. 김병기 땅이고. 야, 근데 시간도 안 맞았고 저번 대선 지난주에도 한번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또 후보가 관악, 동작 여기 또 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집중 유세 딱 시간과 겹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유세 기간 동안에 밥 먹으러 가다가 김병기 의원 유세차 있으면은 박수 쳐주고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고생한 건 뭐 고생이 아니죠. 국민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해주신 게 정말 수고 많으셨던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짠하더라고. 정말 맞아요. 이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자서전을 써도 판타지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나는 죽어도 공짜로 시켜줘도 안 한다. 그게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을 왜 하냐면 내가 공익적 마인드 없으면 못해요. 지금 시대에는. 옛날엔 권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국정원 인사처장 하시던 분이 선거 운동복 입고 나무라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목 터져라 유세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어쨌건 저는 짠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지역구에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어떤 지역구에 가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싫어하는 사람이 제 지역구 대통령이던데요. 그래서 그냥 끊어냈어요. 자, 어쨌건 지금 21대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바로 오늘부터 임기 시작했는데 보는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오늘 저 취임식에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분위기가 뭐 즐겁고 뭐 기쁘다는 분위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나를 갖다 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하루만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 내란 세력이 40%를 넘게 득표했다는 거에 대해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나? 저는 거꾸로 그걸 느꼈고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정말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정말 이 내란 세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이 문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봉합하지 말고 반드시 이게 통합이라는 거지 이 봉합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발본 세고 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오늘 임기 하루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워 죽겠네. 어쩌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서 그렇죠. 골든타임 놓치고 또 선거 있으면 선거 있다고 또 개혁 못하고 막 기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맨 앞장설 분. 저는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내란 국면에서 김병기 의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됐었거든요. 강력한 어떤 뭔가 있는 사람 느낌 있잖아. 왜 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 묵직한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지역 선거 운동한 모습도 한번 고생하셨으니까 소개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게 후보가 지역에 오면 그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선거 공식 기간 동안에는 한 번 많이 오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밥갈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현수막 달고 돌아도 자기가 못 뽑으면 그게 유세차 안 돌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지역 구민들이 온라인 같은데 왜 우리 지역구는 유세차가 안 되냐고 되냐. 욕을 한단 말이에요. 현수막 안 붙이냐. 아, 어떠셨어요? 지금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저희 지역구가 특성상 골목이 많아가지고 이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는 이 대형 차량이 유세 차량이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악이나 영등포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차로만 계속 돌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좀 작전을 바꿔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계속 파란 옷을 입고 돌았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근데 맨 처음엔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야 파라노치 계속 도는데 왜 김병기는 안 보이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쪽만 도니까 선대위 같은 데서 중책 맞고 그러면 지역구 사실 못 가는 것도 꽤 그쵸.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4-5군데로 하니까 4-5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 군데서 왜 파라노스는 보이는데 김병기 안 보이냐 뭐 이런 이래가지고 거지. 김병기 노냐? 아 그러니까 막 봐도 보인다니까. 야 이거 그래도 돌아라 이래가지고 계속 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에 지금 관악. 그러니까 사실 이 동작 갑에요. 네, 큰 유세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역 광장 없습니다. 네. 사람 많이 못 모여요. 시장만 있지. 예, 차가 못 들어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득불 관악구에서 유세할 때 지금 김병기 의원이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되게 든든할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방탄복 입고 하는데 네. 뭔가 김병기 옆에 있으면 인간 방탄복 이런 같은. 느낌. 대신 맞아주죠. 오, 야. 남자. 자 그리고 취임 오늘 했던 장면은 또 직접 직관하셨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당선돼서 지금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 이재명 당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병기식 해석을 한번 하시잖아요. 저는 저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쉽게 하는데 얼마나 비정상이 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전의 비정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제로에서 지금 마이너스 몇 배까지 갔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기도 벅찬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실 IMF나 이럴 때는 세계 경제가 상승곡선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도 지금 하강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 너무나 안 좋은 시기에 사실 국가로 보면은 정말 괜찮은 대통령이 온 거는 정말 다행인데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시샘말로 정말 고난의 길. 예, 고난의 길, 그 가장 안 좋을 때 그 진흙탕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축하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해야 될지. 저희 제 네. 사무실 서초에 있는데 네. 서초 앞에 보면 맨날 그 대한애국 청년 막 이런 데가 플랜카드를 뭐다 붙여놔요. 막 이재명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붙여놔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동감하죠. 예. 어느 정도. 나도 그렇게 못 살 거야. 네. 진짜로 어떻게 살아? 아 그렇지.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럼 여기 오셨으니까 문득 생각난 질문 2개만 할게요. 네. 지금 김민석 의원이랑 친하잖아요. 네.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깝습니다. 그 양반은 친하면은 남 이야기할 때 병기가 그래요. 네. 친하면은 그리고 멀면 뒤에 호칭을 붙이는데 김민석 의원의 총리 지명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제가 전공이 뭐 잘하지 못했지만 인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일찍이 제가 만약에 원내 국회의원직에서 뽑는다면은 그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김민석 의원일 거다. 왜냐면 김민석 의원을 갖다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자기가 신경을 못 쓰는 분야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줄 사람을 갖다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가장 그러니까 업무 능력 적어도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건 안 하건 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이 상관없습니다. 그 업무 능력만큼은 인정받는 아주 대표적인 의원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갈 거다 그렇게.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그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 그 곤혹스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전에 다른 분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찌라시에 돌았던 예. 몇몇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한 분을 어떠냐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사가 됐는데요. 그분 하면서 야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캐릭터 이렇게까지 인사를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그래서 그분이 안 됐을 때 다음 제가 국정원장이 어쩌면 이종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짓말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분명히 이종석 전 장관님이 원장으로 노미네이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완벽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보완하는 사람이 유성락이에요. 두 분이 그래요? 묘하게 보완제야 지금? 예,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대북 협상을 통해서 대북 문제, 우리나라 국내 문제를 중시해야 된다는 쪽에 생각이 강하신 분이고, 한 사람은 그 생각의 발현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 트럼프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 드문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보기 드문 대통령을 지금 맞상대해야 되는데 요 두 조합이 아주 그러니까 요 두 조합을 다 갖고 있는 분이면 참 괜찮은데 요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요 두 분의 조합을 갖다 절묘하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을 갖다가 조화롭게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그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한 조합입니다, 이게. 역시 김병기 씨가 참 넓고 깊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걸 할 때 사실 문재인 정부 때요. 문재인 정부만 욕하고 대통령만 욕했지만 국회가 못 받쳐준 측면이 훨씬 더 강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당대표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자 근데 국회가 안 받쳐주면은 국회 무시하면 그게 윤석열 되는 거예요. 내란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 그리고 과반을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이죠. 네. 네. 근데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6월 13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진짜 소위 개고생 하면서 내란 지나면서 막 그렇죠. 그 수급 명단에도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식없이 이야기할게요.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요한 두 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법사위원장이고 법사위원. 네. 하나는 원내대표예요. 대표. 이번에 둘 다 공교롭게도 바뀝니다. 원내대표가 바뀌면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번에 행안위원장 하면서 1년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룰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지명돼야 되는 사건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박찬대 정청래 체제로 뭔가 잘 개혁해서 왔어.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김병기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 면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개혁적이신 분이고 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당 되면은 가끔씩 왜 이런 거 수비 위주로 하면서 역풍 걱정하면서 법 통과 안 시키면서 엄중하신 분들이 있잖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유, 나갈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네,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출마하겠다고 자천타천 나오고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그렇죠. 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대선 선거운동 할 때 원내대표 선거운동 하는 분들 계세요. 대선 끝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나 누군지까지 말 안 하려고. 네, 하지 마세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 보시면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적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정부는 지금 민생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민생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거에 따른 개혁 입법이라든지 국회에서 지금 반드시 처리해야 됐을 때 법들이 있습니다. 뭐 내란 3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지금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속하게라는 거는 적어도 연말까지입니다. 이게 6개월이 지나가면은 동력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내까지 이른바 개혁 개안에 관계되는 법률을 갖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에 관련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충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합하거나
이렇게 묻어두지 말고 이걸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그게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그 베이스에서 민생을 도모하고 저 경제를 회복하는 저는 견인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마다 다 좋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김병기 캐릭터는 뭔가 좀 저쪽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아니 의원님 성함부터 웨폰 김 아니에요? 최종병기 김병기. 웨폰 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대는 굉장히 명쾌하고 뭔가 재밌고 뭐 이렇게 말랑한 감이 없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말랑말랑한 네. 느낌이 있는데 단호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네. 그럼요. 그게 사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된 거 맞아. 네. 근데 임기가 끝났어. 정해진 룰이야 그거는. 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좀 안 물러설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도 왜 그 법관 대법관 증언법 그렇죠. 예. 그 네. 민주당 내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법사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이게 좀 물렁물렁하면은 야 대통령 새로 임기 시작됐는데 굳이 논란 만들 필요 있어? 근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 기반한 걸 수도 있어. 그럼요. 한대매. 논란 안 만들면 그게 논란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몇 달, 6개월 정도를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회가 지금 사법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법이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법이 정치에 들어오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망한 나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갖다가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입법이 지금 사법 권력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아니라는 점 저도 말씀드립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진짜 의원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사법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력이 아니에요. 결국 사법권도 입법부의 제어가 들어가는 곳이고 뭐 마치 일부 사람들이 사법권을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권력은 입법권입니다.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런 것도 있어. 아이디어 뭐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추진력이에요. 이것저것 다 자고 오면 하면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야. 아이디어 아무리 좋아봐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바늘기도 깨어야 바느질하는 거지. 그렇죠. 따로따로 있으면 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 자천 타천 거론되는 걸 쭉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 여서가 아니라 어떤 신뢰감, 추진력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까지 포함하면은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립시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분하고도 친하고 저분하고 다 친한데 네. 제가 봤을 땐 김병기 왜냐하면 그게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며칠 전에 원내대표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어떤 분인가가 김병기 이야기하길래 내가 손뼉을 쳤다니까 딱이네 이렇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병기 의원 뭘 열심히 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실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원래 원내대표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떤 순간에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란 자리가 진짜 티 안 나게 고생만 엄청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티도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지금 우리 김병기 의원께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고 사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하겠다는 건요.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한 3선쯤 돼가지고 사실 겁나는 자리입니다. 네. 3선쯤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역구만 관리하면 영원토록 국회의원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자기가 쥐면서 이거 내가 뭔가 역사에 일조하고 싶다고 하는 게 저는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병기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여기 신뢰감이 진짜 엄청나게 신뢰감이 생긴다. 오늘요 맞습니다. 강진에서
그 하늘에 뜬 구름 모양이라는데요. 아, 네. 저게 지금 오늘 종이. 용 같은데요? 무섭지 않아요? 오. 야, 저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뭐 이상한 연기 모양 갖고 아주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그런. 여기 CG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잖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라고 이렇게 구름이 떴다고 뭔가 느낌은 좋습니다. 종이 승천하는. 네. 그러니까. 그 위기는 기회라고요. 위기인 건 맞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네. 근데 이걸 잘 극복해버리면 민주당이 또 좋은 것이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네. 이게 모델이 돼서 이제 국민의힘 거의 망할 것이고 김병규 의원님은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 되시면은 무엇까지 하고 싶으세요? 무엇까지 하고 싶으세요? 무엇까지? 내가 꼭 이것만큼 하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꿈이었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수가 대접받는 소수만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 문을 넓혀서 다수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본인이 꿈꿔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짠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를 나도 같이 만들고 싶다. 그 사회를 그런 사회에서 다시 그런 사회로 우리가 그런 사회를 갖다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진짜 꿈은 이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치인이라는 게요.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 자기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는 자기 지지했던 사람과 자기 그렇습니다. 인생을 부정해버리면 네. 그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해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는지 국정원 때까지 돌아가 보면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의원님, 당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겸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인터뷰는 오늘은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맙다는 말씀,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 이거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말 속으로,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여리고 그리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그러면서도 남 앞에서는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즉흥적으로 또는 이를 쾌도난마처럼 처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제발 주무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고뇌하시는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공적으로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명의 유능한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 자기가 반드시 결과로 실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무슨 말씀을 해도 믿음이 가니까 귀에 쭉쭉 꽂히죠. 이게 국회의원 안 되셔서 사기꾼 했으면 굉장히 성공률 높았어요. 아니 이렇게 신뢰가는 사람 있어? 캐릭터가? 아니 되게 말을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쫙 이렇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그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체 의심도 안 생기잖아요. 나는 정청래형 고정방송 하시잖아. 말하는 것 중에 반만 믿거든요. 근데 우리 개성이고. 의원님은 성함도 웨폰 김이신데다가 몸 이렇게 보면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것 같아. 그만큼 신뢰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김병기 의원이 재미는 없어. 그리고 사람 마음을 되게 깊게 읽으시네요. 예. 굉장히 그 따뜻하신 분이기도 한데 믿음직스러운 분.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오바 좀 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김병기 의원과 함께 했고요. 자, 새날 일단 첫 번째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날 방송 낮방송 마치고 이따가 초선 분들 4명 초선 박살로 다시 새날 돌아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일단 시사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진짜 서영교는 이게 좀 죄송한 외람된 말씀인데요. 네. 왜 이렇게 예뻐 죽겠어요. 나 미치겠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 때 이화여대 때 청학생회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네. 지금도 예쁜데.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왜요? 전혀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교 때 4학년 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잖아요. 연합 집회 가면 이화여대 애들에게 그냥 선망의 눈이 있는데 또 거기 총학생회장이니까 온갖 것들이 저를 쳐다봤죠. 여학교에서는 그런 좋아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어. 맞아.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네, 자기 걸크러쉬. 친구, 걸크러쉬. 네. 어쨌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지금 서영교 의원은 후원금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더라고. 네. 채널 구독자만 많으면 거의 장땡이야 지금.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 이 링크가 지금 네. 이미 10만 원 달성했고 이제 20만 꼭 가셔야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많아지고 늘어나고 음. 칭찬이 막 올라오고 또 잘 올리시더라고요, 재밌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TV 지금 구독하고 오세요. 후딱.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찍고 계셨던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새날 자랐겠어요. 이게 지금 새날 이게, 왔다고. 정청래병이라고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쇼처럼 만든다. 어,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정청래도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아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살짝 따라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진짜 잘하죠. 멋있고 잘하는데 제가 약간 따라하기 시작해서 서영교가 네. 더 멋있다. 네.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들으셨다시피 아직도 지금 대선 후유증이 남아있는 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걸크러쉬 목소리인데 지금 목소리 아직 지금 잠겨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한테 이렇게 청구서 제가 청구할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듣지도 자, 않으시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 경북 본부장이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진짜 사실 이게 자기 지역구 따로 네. 있잖아요. 네. 지역구 중랑에서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TK가 있어. 네. 진짜 고생하셨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도 대구 정확히 고향이 어디시죠? 상주죠. 경북이고요. 비밀입니다. 아 저보고 자꾸 내려오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아, 이번에 열심히 뛰었더니 경북 도지사 얘기가 있었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네. 대구 도지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네.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큰일이라서. 그걸 민주당이 가져오면은 대선 후보입니다. 그냥 아 괜찮습니다. 안 해도 좋으니까 저 비밀입니다. 자 의원님, 네. 그냥 고향이 서울인 걸로 해요. 중랑구인 걸로. 중랑구인 걸로. 저는 중랑의 딸이고요. 네. 경북에 가면 경북의 딸이고요. 네. 상주에 가면 상주의 딸이고요. 네. 대구에 가면 대구 경북의 딸이고요. 그래서 가서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22대 총선 꽤 오래 전에 대구 경북 의원들 출신들 지금 내려갔던 추미애 의원, 이재정 의원, 서영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출마 그쪽에 하라고 원래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저는 비밀입니다. 네. 비밀 지켜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은 가라고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나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서울 출신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서울 중랑구갑 출신 서영교입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자기 네. 지역구랑 또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 서영교 의원이 이 대선 이전에는 김건희 특검이네 뭐네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 네, 네. 저도 어떻게든지 당원으로서 좀 네. 보답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셔갖고 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나오실 때마다 예뻐 죽겠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음, 제가 진짜 열심히 뭐만 나오면 어. 잡고 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음. 또 가서 풀고 얘기하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 나왔을 때도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다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고 다 같이 단원들은 고마워하고 근데 진짜 사명감 갖고 했습니다.
제가 예. 작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보하고 뭐 등등등. 그때 제일 국회의원 중에 처음 전화 주셔갖고 위로해 주셨던 아. 힘내라고. 그런 살때 예. 그렇게 섬세하게 또 의원님께서. 예, 아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배신자라고 소리 들을 거고. 예. 예. 그게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건 또 국힘에서 막 하고 공격하고. 우리 쪽 안에서도 그 사람 조금 애매해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이따위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서 근데 네. 멋지게 잘하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따 조금 더 하시고 네. 대선 선거운동 중이었으면 진짜 서영교 의원 쇼츠 막 보여드리면요. 왜 그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 하던 날 네. 서영교 의원이 제일 짱이었거든요. 그때 막 박선원 의원 막 취권 막 보여주고 네, 막 주고 하실 그랬는데 때. 그런 건 다 빼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짧게 이 흥부자 원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어떤 저런 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바로 그거 짧게 한 2개만 보겠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국회의원이 저 정도 해주면요 네. 셀럽 국회의원 해주면 네. 그 분위기가 확 싸잖아요. 분위기가 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하거든요. 예. 하나 더 율동도 잘해. 저기는 경북입니다. 예. 봐봐. 뒤에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도 있네요. 이영수 잘합니다. 리듬이 완전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이게 체득감이 있는 거예요. 초선들은 저런 스웩을 못 따라간다고. 저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을 하면 약간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을.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게 잘 안 알려졌을 때는 흥부자로 대표적인 게 이재정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조야 서영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화여대 정외과 출신이라 고고장 미팅을 많이 했던 사람. 고팅 이런 거에다가요. 제가 이화여대 100주년 이렇게 제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라 제가 깜빵도 가고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지만 진짜요? 아주 치안본부 물고문 안 당해보셨죠? 정말 저는 별의별 걸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구치소에 가면 유관순 열사가 갇힌 징벌방 있어요. 교도소 방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징벌방이 있어요. 거기에 몸이 똘똘 묶인 채로 갇히기도 했고 싸움을 잘하다가 아이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화여대 100주년 축제 때는요. 남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대동줄다리기를 하면요. 그 대동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인데 그 영산줄다리기 꼭대기에 서영교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휘 딱 하는 거죠. 제가 깃발을 딱 들고 쫙 하면 영차 하면서 남자애들이 다 이거 들고 여자애들은 무거워서 못 들어요. 한 7,000명이 들어야 양쪽을 들 수 그 있거든요. 차전놀이 비슷한 거. 예. 거기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랄탄이라고 그거 막 터지면 네. 이제 도망가야지.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 하면서 운동회도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운동회 그 운동 그 뭐 응원단장 그런 것도 하고 예. 또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실 내용도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하면서 선언문도 많이 읽지만 예, 응원단장 그렇죠. 좋아하냐고 양쪽을 같이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잎부터 알아보면 바로 재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문무를 겸비.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빠르게 인터뷰를 더 진행해 볼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2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연임은 또 사상 최초였었는데 사실 일기 지도부일 때 제일 잘했던 최고위원이 또 서영교 의원 아니겠어요? 사진을 살짝 보시면 저 종청래 의원 저 옆에 이런 거야. 서영교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표정이고. 자,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이제 지도부 일기를 같이 했던. 아니 제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대표 눈에는 네. 서영교밖에 없는 그런 아이고. 사진들이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 저 서영교- 때도 또 진짜 그러네. 서영교 의원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와. 네. 그 제가 저 최고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다 봤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네. 그래서 멘트가 길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준비해온 자료가 많으니 많으니까. 그냥 대충 단어만 몇 개 써온 사람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서영교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나만 쳐다보네. 응. 몰랐네요. 저런 거는 처음 봤는데. 나만 진짜 봐. 그러네요. 네. 대표는 나만 봐. 아, 참, 왜 그러지? 저 보세요, 저기. 네. 네. 아까 것도, 아니, 지금 저도 지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저것도 보고 보세요,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틀 됐단 네, 말이에요. 네. 의원님 그냥 덕담 한마디 하세요. 여기 보고 네. 계실 대통령한테 네. 덕담 한마디 하세요. 대통령님, 너무 잘하셨어요. 응. 너무 잘하셨고, 처음 취임식 이틀밖에 안 됐나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취임식 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듣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행안부가 해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취임식을 아주 겸손하시지만 단호하게 하시고 비전도 보여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갔던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이 고향. 거기 저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갔는데 진짜 30곳 갔습니다. 30곳. 예. 그래서 왜냐면 서울 중랑구도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서울 또 골목골목 선대위원장도 맡아가고요.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아서 강남 뭐 이런 쪽도 또 다녔거든요. 서울에 5군데 가고 제 중랑구하고 대구 경북에 30곳 가고. 그래서 와. 표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정말 힘든 데만 다 가셨네요. 네. 엄청 올랐어요. 고생 많이 좀 하셨어요. 더 주시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정말 그게 가능성을 봤다고 보고. 네. 선거운동 있잖아요. 맨땅 헤딩하는 게 제일 힘든 선거운동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부산 어디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마이크 잡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예. 그런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선거운동이 힘들지 지지자들 많은 곳에 가면 신나지. 지지자들이랑 지내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번에 가면서 그 지지자가 많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거 가셨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대구 경북 어디 가는데 오실 수 있나요? 다 따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경시장 장을 다 털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쫓아다녀요 저희를. 안 팔아준다고 막 그러다 거기 다 털고 뭐 시장 장날 다 갔다 온 영천시장 그리고 청도시장. 근데 전부 다 이 사람들 선거운동 이상하네. 많이 와서 자기네 다 사주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 그래서 약간 그 여우커식 선거운동 그 중국에서 쇼핑 그래요? 쇼핑 오는 예.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쫙 훑고 갔지.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면서 저 앞에서 벌써 1번 얘기하면서 사고 가니까 제가 갈 때 마음들을 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거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새날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져서 저희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요. 거기 당원 아닌 사람들이. 한날에서 봤어요. 예. 서영교 왔다고 새날에서 봤다고 찾아와요. 예. 그 일화가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막 찾아가시고 가게 들어가시고 막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우리 편으로 만드시고. 대선 끝났고요. 네. 오늘 당장 국회에서 벌어진 쾌거 그 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영교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 세계 특검법하고 검사징계법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네. 딱 저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신 법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우리 대통령으로 만드니까 국회에서 일만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느끼는 걸 네. 정권교체 하루 반 만에 느낀 겁니다. 하루 반 만에. 예. 저 현장에 계셨고 네. 오늘 지금 김기현 변호사도 있지만 저기 위에 해병대 방청석에, 특검법, 재해병 특검법 한번 보시면은 저건 진짜 감동적 장면 아닙니까? 감동적입니다. 예. 저 해병대 제일 그 뭐랄까 회장이라는 분 그분은 네. 국힘 출신이잖아요. 예, 정원철 회장 국힘당원 출신이었죠. 국힘 당원에서 탈당. 이 사건 때문에 탈당.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이제 외상은 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지금 저 중요한 법 4개를 통과시켰을 때 느끼는 본인만의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통과시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갔다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거부권 그랬는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하기 얼마나 기쁠까. 제가 대통령이 사인하기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이것 자체를 그 해병대원들이 전부 다 들어오셔갖고 거기서 격려하시는 장면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감동스러웠을까. 그리고 800에 7070 그 번호가 윤석열이 있는 방번호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숨기고 거짓말 해댄 거, 이종석이 거짓말 해댄 거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어서 최혜병이 한도 풀어주고 최혜병 가족이 한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한도 풀어주고 이것들이 정치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가슴 울렁울렁한데 아마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그렇겠지만 많은 국민들은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네. 관심이 제일 클 거라고 보는 게 윤석열 정권의 1인자였잖아요. V제로였죠. 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또 서영교 의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홍반장 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내란 국면 지나면서 진짜 맡은 직책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서영교 의원은 잠깐만 짧은 이제 사진 몇 개만 보면 명태균 특검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여기가 지금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셨고 네. 의원 지금 저 카톡을 깐다거나 네. 홍준표 오세훈은 명태균 리스트 출국 금지하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진 몇 개를 볼 수가 없는 과정이고 네.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러 몇 번이나 가고요. 사실은 사선이 그렇게 여기 쉽지 지금 이제 않은데. 김건희 네, 특검 맞아요. 저 발의해가지고 이제 의원 김명건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명태균, 건진까지 아, 김명건. 싹 다 몰아 넣었습니다. 예, 김건희 통합특검. 예, 그래서 종합 오늘 특검. 네, 야 저기 보면은 저 국회의장 빼고는 다 찬성인 거죠.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198인? 네. 와, 198인?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저 198인이 제적이고요. 어. 제적. 그러니까 야당이 나갔어요. 나가서 198명이 있고 그 중에 찬성. 재석이 198이죠. 네, 제 아닌가요? 198. 네, 저 때 보니까 저도 그때 방청석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막 나가더라고요. 표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김건희 종합특검, 명태균 게이트, 주가 조작, 건진 법사까지 다 포함된 진짜 센 놈. 진짜 셉니다. 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요? 김건희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원래 주가 조작, 양평 게이트 등등,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등등. 그 김건희 특검이 있었고요.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라고 해서 공청 개입 그리고 또 그 김상민 그 공천주라고 네. 저기 창원? 창원 네. 지검에 주라고 그러면서 그 김영선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매관 매직 등 관련한 내용 쫙 들어있고요. 거기는 이제 홍준표 이야기, 오세훈 이야기, 윤상현 이야기까지 싹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거, 명태균 특검. 그러고 있는데 또 건진께 나왔어요. 샤넬백부터 해가지고 네. 목걸이. 그다음에 건진이 친윤들 다 동원해가지고 매간 매직했잖아요. 그 내용까지 싹 털어서 넣었기 때문에 똘똘 말아서 싹 다 처벌하게 될 지금 겁니다. 검사만 40명이라고. 네, 검사 40명, 파견 검사 40명, 내란 특검법은 올렸습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 검사만 40명인데 40명이면 춘천지검보다 커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법상으로는 김기현 변호사가 특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적 때문에. 네. 그런데 예외 조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해병대 출신은 예외로 한다. 네, 네, 뭐 네. 이런 거. 참. 어쨌건 지금 그걸 그러면 어쩜 수정 발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러면 최대한 빠르면 특검 출범이 언제쯤 될까요? 대충 예상하시기에. 지금 제가 해서 발의하고 나면 20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20일 정도 준비 기간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미리 예, 예.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 맞게 그 준비 기간에도 해놨으니까 제가 하면 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면 바로 구성되면서 특검 추천하고 특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 구성은 이제 특검 지명된 분이 하겠지만 네, 주로 이제 김건희 수사했던 사람들 그런 검사 위주로 좀
파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요. 아, 검사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넣고 또 다른 검사들도 넣어서 만들어 나가야죠. 야, 네. 드디어 이제 서영교 의원의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법사위라서 내란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다 저희가 만들어 갖고 소위에서 논의하고 올렸고요. 검사징계법까지 같이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사위에 캐스팅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심지어 있잖아. 동반 진반인데 찌라시에 서영교 법무부 장관 하마평까지 있어. 이유는 뭐냐면 율사 출신보다 법을 더 많이 알아. 여러분 구하라법 같은 거, 태완이법 같은 거. 맞아. 실제로 화제가 됐던 법들은 대부분 서영교가 한 거야. 맞습니다. 네, 사실 네. 법조인들은 기존의 그 매너리즘 못해요. 때문에 하기 쉽지 않아요. 음. 그리고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도 이제 문민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는 좋은 서영교- 얘기인데요. 서영교 법무부 장관 내정설은 실제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키면 하시네요. 서영교 의원님 네. 딱 전화해. 가만히 있어. 네. 대표가 아니 대통령이 네. 전화해. 네, 자, 전화 띠르르. 네. 어머. 예. 서영교 의원님. 네.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님. 어머.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법무부 장관 하실 생각 있으세요? 진짜로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 뭐 제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님이 요청하는 사안이라면 뭐든지 어느 상황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역시 네. 족바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좋아, 그 윤석열이가 한 말이잖아요. 저 빠른 얘가. 야, 근데 진짜 서영교 의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원내대표 출마 얘기 좀 갈게요. 네. 지금 이게 전화가 안 와서 원내대표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보면서 되게 반가웠어. 네, 법무부 네. 장관에 뭐 네. 서영교가 있고 또 몇 네. 분 더 있어요. 네. 근데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지지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네. 후티한 측면이 있어요. 네, 느낌이. 네, 네. 즉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법관이 114명인데 30명까지 올리는 법이 일단 어저께 지금 법사위 소위 통과한 건 맞죠? 네, 소위 통과시켰습니다. 저 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어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아우. 근데 지금 이제 대법관 14명에서 30명 저희들 손 덜덜덜 떨리겠어. 네. 근데 그 증언하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겠다는 거죠. 네.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네. 그거는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생각이시기도 한가요? 아니 이제 사실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6명을 증언해서 30명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대법관 증언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제대로 빠르게 그 대법원에 통과되지 못한다. 판결이 나지 못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빠르게 해주고 그렇게 30명으로 해도 전혀 신속하지 못합니다. 신속하게 하고 또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기각시켜버리지 말고 좀 심리 좀 해줘봐라. 제가 사실 태완이법 다 그냥 기각시켰거든요. 태완이 엄마가 올려놓은 거. 상고법원에 대법원에 구하라 사건의 선언 구하라법도 올렸는데 이거 뭐야? 다 이렇게 기각시켰어요. 이런 건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법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그래서 좀 잘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해서 30명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희대, 지기현 등의 잘못한 것은 그것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속에서 그러면 1년에 한 4명씩 늘리면 4년 동안 16명이 되니까 4년 동안 다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아야 되는 시점에
이런 논란을 만들면 사실 정부 시작점에서는 그렇게 유리할 리가 없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예. 있고 그렇다고 지지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간차로 이게 조금씩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아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14명 대표관을 지금 1년 후부터라도 계속 늘려서 30명까지 늘린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빠른 변화가 빠른 변화입니다. 예. 근데 좀 약간 급하신 분들이 예. 야, 왜 이거 당장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고요.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다만 저도 점차적으로 뭐 4명씩 뭐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현실적으로 당장 한꺼번에 증원한다고 하면 그거 다 조의대가 제청을 해요. 그러네. 예, 그 부분까지 아마 다 고려하셔서 하신 그렇습니다. 거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 제청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이제 소수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조의대 추천으로만 해서 파기환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의 선거법 예. 사건.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는 취임 첫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소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께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조의대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리고 간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조의대 직위원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저희들이 특검 등 준비를 해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서영교 의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또 이게 6월 13일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마지막 날이면서 원내대표 선거하는 날이고요. 이런 게 있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의 20%가 반영되는 저건 바꿔놨어요. 당원 주권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장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네, 국회의장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저게 박빙인 경우에는요. 네. 당원의 표가 완전히 캐스팅 버튼 역할을. 엄청난 힘이죠. 예.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2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1, 2기 최고위원인데 법사위 열심히 막 활동하시다가 이제 원내대표 출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지금 저 나오는 분들 네. 나온다는 분들 속에 이제 저 분들 중에는 이제 네. 뭐 장관 하마평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저 중에 지금 법무부 장관 아마 서영교 뭐 법무부 장관 하마평, 그다음에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하마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조승래 지금 수석 대변인 이렇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영교 의원 출마하는지를 몰랐어요. 어저께 먼저 이제 김병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예전에 잡혀있던 인터뷰를. 네네네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와, 그 마음이 네. 어저께는 김병기한테 가더니 네. 오늘은 서영교한테 가더니.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은 네. 누가 해도 잘할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지금 뭐 민심을 저버린 사람이 네.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저 서영교 의원이 해온 고생을 네. 당원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네. 근데 왜 출마하시는 거예요? 왜? 서영교가 해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란하고 최혜병, 그다음에 김명건 특검법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준비하고 저희가 법적 조치하고 법적 조치하면 제가 10번은 더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제기하고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지금 서영교입니다. 서영교가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국정조사에서 국민이 보시는 시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것에 맞춰서 특검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게끔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지껏 해왔던 내란 특검,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 그리고 최수근,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여기서 저희가 계속 움직여줬잖아요.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계속 지적했지, 법사위 하면서 지적했지, 그럼 이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경제 살리기에 간다. 그럼 여기서 그동안 해왔던 사람이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그게 서영교입니다. 그 흐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흐름을 준비했고 주도했고 그렇게 통과시켰고 그럼 이것을 새 정부에서 빠르게 국민과 이야기해 나가면서 통과시켜낼 사람, 정리해낼 사람, 그래서 서영교라고 잠깐만요. 생각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 네, 자 여기서 밸런스 게임. 네, 네, 네. 자 법무부 장관 네. 원내대표. 원내대표 해야 된다니까요. 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뭐 검사 뭐 이런 거 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그거 못해요. 이 특검 못해요. 그건 누가 하냐?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을. 네. 네, 저 마음을 딱 굳게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쩌다 가끔씩은 박찬대 원내도 욕 먹을 네. 때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두렵죠. 그런데 네. 자 박찬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박찬대 의원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솔직히 얼마나 말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너무 잘했습니다. 개고생. 너무 고마운데 어려울 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도 제가 원내대표 하려고 박찬대랑 경쟁하는데 최고위원들을 그만두고 하라 그랬어. 제가 최고위원도 당원이 뽑아줬는데 그럼 내가 최고위원을 양보할게? 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사실은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이거 결정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박찬대한테 넘기는 것 같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좌고 우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 특검을 넣을 때냐 아니면 저쪽 당이 몇 명이 더 올 거냐 아닐 거냐 여러 온갖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힘들었는데 저는 진짜 응원했습니다. 최고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최고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좌고우면이 아니라 가면되는 겁니다. 가면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는데 개혁의 골든타임은 딱 1년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역진했던 대한민국 다 정상화시키는 것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타협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법사위원장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원내대표가 지명해야 돼요. 정청래 위원장 그만두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법사위원장 해보셨으니까 법사위원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누구를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사실 임명할 건지 그 힘을 원내대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잘 뽑히긴 해야 돼.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잘 뽑혀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나 법사위원장이 잘 뽑혀야 된다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해 나가는 개혁의 과제를 입법화하는 건데 저희가 소수면 그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바로 각 상임위가 저희가 다수기 때문에 만드는 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일을 해주면 되고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이 내란범들 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특검에 넘기고 국정조사에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때만큼 정청래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을 잘하셨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요한 시기에 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뒷받침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뭐 국민의힘이 뭐 반대를 하면 살살살살 달래서 반대해도 갈 데가 없어 이리 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성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네. 네.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당원들이 20%가 좋은 있기 겁니다. 때문에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이 에너자이저 우리 서영교 의원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잖아요. 아. 그럼 예산도 이제 그러네. 감당을 하게 되시죠. 뭔가 설렌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서부터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는 정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면서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낸 세금을 더 올리면서 더 좋게 할 거면 그런 정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깎아주면서도 이걸 잘
만들어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정치 그런 걸 제가 예산으로도 네.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당원 비중 20%는요, 국회의원들 표로 따지면 34표라고 해요. 보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당원들의 선택이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까지 없던 사건이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일기 때 그 당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뭐 플러스 뽑혔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원 주권 정당 네.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서 원내대표 경선까지도 당원들이 지금 현재의 비율로만 보면 34표의 힘을 갖고 있다. 그냥 캐스팅 보트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당원들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인터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 서영교입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윤석열 내란 사건 진상조사단 서영교, 그리고 구하라법, 태완이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입법천사 서영교. 저는 양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확실하게 민생 중심으로 가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가 발언하는 걸 당대표가 아주 웃으면서 보는 거 보셨죠? 지금 제가 나가는 것을 이재명 대표하고 과거에 다 이야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것이 내란 종식이고 경제 회복의 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또 원내대표가 또 즐겁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이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치하는 맛 난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 소중한 한 표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냥 서영교에게 찍으시면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안종찬님, 서영교 다시 보이네요. 수수님, 원내대표 잘 어울리심. 다음에, 진광우님, 서영교 원내 갑시다 하셨고요. 지금 서영교 만세, 만세. 시원시원하다. 서영교 원내대표 화이팅. 지금 많은 당원분들이, 왜냐면 우리 방송이요. 당원이 제일 많은 방송입니다. 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훨씬 이전에, 수년 전부터 당원 가입운동을 우리가 계속했기 때문에, 새날 시청자들 상당수 한 60% 이상은 당원들이 보는 방송이에요. 네. 자, 여러분 서영교 의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는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인한테 꼭 그런 말씀드려요. 그 마음의 빚 이론이라고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갚아주는 게 마음의 빚 이론인데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당원들이 되돌려 주더라. 그런 면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끝나면서 좀 쉬시도 해야 되는데 참 에너자이즈해서 세요. 네, 쉴 쉴 틈이 틈이 없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음. 대통령 되자마자 코스피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원래 한덕수하고 최상목, 윤석열 끌어내리니까 환율이 1,390원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나쁜 지도자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그널인데 그럼요. 이번에 좋은 지도자를 딱 올려놓으니까 경쟁력이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들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꼭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당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네. 드려볼까요? 새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박근혜 정권 시작하자마자 네. 원래 모티브는 이물련 행진곡 가사예요. 새날은 끝까지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쓰면 빨갱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새가 날아든다의 준말처럼 이렇게 약간 풍자처럼 그때 새가 날아든다였죠. 원래는 시작 네, 자체가 시작 그렇게 했죠. 새날로 시작한 거예요. 네. 숨었던 이름. 제가 1987년, 88년 그 감옥에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과 같이 토론회를 하고 1층에다가 대자보를 놓고 전두환의 그걸 쓰고 거기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청년들 모임 이름이 새날이에요. 네. 이름이 워낙 좋긴 해. 네.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 청년 조직 이름이 새날입니다. 그때 저도 청년이고 28살이니까 예, 청년들의 모임, 청년 모임, 장년 모임, 노동자 모임, 어린이 모임 다 만들었었거든요. 30년 후 그 청년은 새날 방송에 출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새날을 아까 찍고 요 새날이 아,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자, 새날, 서영교 위대한 의원님 새날. 보니까 간절해요. 간절해서 뭔가 한 표라도 더 이런 느낌인데 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훌륭한 분들 놓고 내 취향껏 난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내대표 본경선보다 더 일찍 당원들 투표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갖고 계셨다가 누구 찍을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대선 뭐 그 전에 윤석열의 그 막 내란 그 전에 서영교 의원이 고생하신 거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고생한 거 없습니다. 에이, 국민들이 하신 경선 고생에. 하시겠는데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고생했다고 저희도 하세요. 있는데. 그래 표가 오지. 고생도 안 했는데 뭔 표를 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외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똑똑하네요. 금방 머리가 좀. 하나, 아까 둘 봤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